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 말 더럽게 어렵지. 네모.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인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이용해서 인체나 기계의 물리적 접촉 없이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전자 습도계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이 센서는 공중보건을 위해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버튼 등 다양한 이용시설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축전기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축전기, 정전 용량형 근접 센서의 핵심 부품. 뒤로 잠깐 넘어오죠. 이거야. 27번. 축전기의 구도를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A, B, C 얘네들 좀 구분해서 체크할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옵시다. 축전기는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로 평면으로 된 두 개의 전극과 아까 뒤에서 봤어요. A하고 C. 전극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로 축전기 상부와 하부에 각각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전극에 해당되는 거 노란색. 전극은 도체야. 이때 얇은 투습성 소재로 제작된 상부 전극은 센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서 센서 외부의 물 분자가 축전기 내부로 유입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A. 도체입니다. AC. 이렇게. 하부 전극은 축전기 내부 아래에서 상부 전극을 보고 마주하고 있는데 C에 대해서는 별 설명이 없어. 그냥 C 이렇게. 이들 상하부 전극 사이에 다른 거다.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인 수분 유지 기판이 끼워져 있다. B. 요게 B야. 색깔로 좀 구분하고 있어요. 수분 유지 기판에는 작은 인력만으로 물 분자를 쉽게 많이 흡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물 분자를 흡착할 수 있는 이황화 몰리브덴과 같은 방박 소재가 증착되어 있다. 센서의 전원이 공급이 되면 수분 유지 기판에는 자, 요거 있죠. 이게 은근히 문제 푸는 포인트 구절이었어. 전원이 공급되면 이렇게 뒤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포인트 문장이 될 거예요. 수분 유지 기판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수분 유지 기판은 뭐였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였으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수분 유지 기판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상하부 전극에는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 두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상하부 전극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서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때 수분 유지 기판을 유지하고 있는 각 분자 내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모이게 되며 분자 내부의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전자핵은 재배열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뒤로 잠깐만 넘어와서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빨간색 체크해 놓읍시다. 어디에다가 빨간색 밑줄 그을 거냐?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음전하 띠는 산소와 양전하 띠는 수소. 요렇게 일단 여기 밑줄 그어 놓읍시다. 음전하 띠는 양전하와 음전하 산소와 양전하 수소.
요 말이 중요해. 자, 옆에다가 제가 쓸 거예요. 수분 유지 기판을 요렇게 확대해서 그려봅시다. 여기 수분 유지 기판이야.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 물이 붙어 있어. 물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물 분자가 붙어 있지.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씩 붙어 있잖아.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다고.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다고.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씩 이렇게 붙어 있다고. 애들이 줄 서 있지는 않잖아. 근데 전원을 연결해. 그러면 여기 상부 기판, 하부 기판에 해서 전하가 통한다고. 위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 기판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음전하를 띤 산소는 위쪽으로 붙으려고 할 거고 산소는 아래쪽으로 붙으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누워져 있고 줄 서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줄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줄을 서게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줄을 서게 될 거라고. 됐을까요? 이 개념만 이해하면 이 지문 끝이야. 이렇게 아무렇게나 너부대돼 있던 애들이 전기가 통하게 되면 애들이 이렇게 바짝 서서 똑같은 형태로 애들이 서 있어. 이렇게. 그래서 상하부 전극에 서로 다른 전하가 모여 두 전극 사이에 전기장을 형성해. 그러면 수분 기판을 유지하고 있었던, 구성하고 있었던 각 분자 내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전하를 띠는 전극 쪽으로 모이게 되면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 여기에다가 산소 마이너스 이러면 되지. 산소 마이너스는 양전하를 띠는 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 수소, 얘가 재배열이 됩니다. 여기 재배열이 되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이거야. 그 결과 기판 내부에서 분자 간의 경계에 위치한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가 되고 상하부 전극과 접하는 기판 상하부, 여기랑 여기 상하부 전극과 접하는 기판 상하부에 한쪽에는 음전하, 한쪽에는 양전하가 분포가 됩니다. 아까 줄 서는 거, 그림 그린 거. 이렇게 부도체의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는 걸 뭐라고 한다? 분극이라고 한다. 분극.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옆에다가 지금 여기 옆에다가 얘네들 분극되어 있구나 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다음 페이지. 민준 괜찮아? 여기까지? 다 아는 얘기 하고 있지?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으로 인해서 잘 봐. 수분 유지 부품이 분극하는 거야. 상하부 전극에는 더 많은 전하가 축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의 정전 용량 값이 센서가 가지는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 된다. 정전 용량의 기본값. 분극했을 때 정전 용량의 값이 정전 용량의 기본값. 이렇게 전원이 공급된 상태의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가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8번 이제 푸는 거예요.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센서로 이동을 하면 상부 전극을 투과하여 수분 유지 기판에 흡착이 됩니다.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이 되면 물 분자 내부에 음전하 띠는 산소와 양전하 띠는 수소 원자는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장 형성된 방향에 따라서 분극이 됩니다. 여기 볼게요. 상부 기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기판. 이름이 나도 헷갈린다. 상부 전극,
요게 상부 전극, 그 다음 요게 수분 유지 기판, 요게 C 하부 전극인데 물 분자가 들어와. 어떤 상태로? 요 상태로 들어와. 얘가 물 분자가 A 통과해서 B로 들어와. 그러면 얘도 어떻게 분극해야 돼? 머리부터 들어와서 쾅 박아야 될 건데 들어오면 얘도 지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애가 바짝 서서 줄을 서. 새로 들어온 물 분자도 분극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된 방향에 따라서 분극이 된다. 이때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수분유지 기판보다 유전율이 높은 물 분자가 수분유지 기판에 흡착이 되면 수분유지 기판에서는 이전보다 분극이 더 잘 일어납니다. 물 분자가 들어오면 분극이 더 잘 일어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분극이 되어 있는데 모든 물 분자가 다 그런 거는 아니었나 봐. 어떤 애들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서 있는 애들도 있었고, 이렇게 서 있는 애들도 있었고, 말 안 듣고 누워 있고, 말 안 듣고 거꾸로인 애들도 있었는데 물 분자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전에 말 안 듣던 애들도 다시 이렇게 똑바로 쓰게 되는 거라고. 그 전에 분극된 애들이 한 100개였으면 물 분자 새로 하나 훅 들어왔더니 분극되는 게 101개가 아니라 151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에 따라 상하부 전극에 축적이 되는 전하의 양도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요 부분이지. 어디에? 여기에 어디가 있어? 요쪽에 산소가 많이 모여. 밑에 쪽에는 수소가 애들이 많이 모여. 그렇게 되면 전하의 양이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정전 용량이 증가합니다. 여기 그림 봐. 이렇게 훅 올라가서 정전 용량이 증가하고 있지. 정전 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물 분자가 흡착이 되어서 분극이 되고 유전율이 높아져서 다시 다른 애들의 분극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상하부에 축적이 되는 전하의 양이 늘어나고, 그래서 정전 용량이 증가하는 거라고. 여기서부터 정전 용량이 증가합니다. 여기 이렇게 괄호해 놓으면 T2에서 T3 가는 부분이야. 이렇게 색깔 칠해 놓은 요게 괄호 묶어 놓은 부분이 T3에서 T2에서 T3로 가는 부분이 여기야. 이렇게. 인성이 괜찮아? 이렇게 감지된 정전 용량의 일정 값을 넘으면 전기 회로에선 전기 신호를 통해 센서와 연결된 기계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수분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는 수분유지 기판에 증착된 방막 소재와의 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탈착이 됩니다. 그러면 T3에서 T4로 가는 거, 여기는 어느 부분인 거야? 탈착하는 부분인 거겠네. 붙었던 애들이 떨어지는 거야. 탈착하게 됩니다. 탈착하는 이유는 뭐야? 방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물 분자의 산소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이다. 산소 원자 마이너스였잖아. 방막 소재의 음전하를 띠는 분, 전기력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산소 원자와 저기 누구야? 방막 소재의 음전하. 산소 원자랑 방막 소재 사이에 전기력이 물 분자를 끌어당기는 인력보다 크니까
이렇게. 됐어? 당기는 힘보다 밀어내는 힘이 크니까 잠깐 만났다 금방 헤어져. 수분 유지 기판에서 물 분자가 탈착하면 축전기 상하부 전극의 정전 용량도 원래 크기에 회복하고 또 다른 습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됐을까요? 네. 여기다가는 미리 좀 써드릴게요. 정전 용량이 0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지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 그러니까 이 T1 부분이 어디야? 전원 공급 시작한 거야. T1은 전원 공급한 거야. T2에서부터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하죠. T2는 물 분자가 흡착이 되기 시작한 부분인 거야. T3 이 부분은 정전 용량이 최대가 되는 부분인 거고, T4에서부터는 훅 떨어져서 오고 있죠. 탈착되고 있지. 그러니까 T3에서 T4에서 탈착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네. 탈착은 진짜 한순간에 일어나나 봐. 훅 떨어지는 거 보니까. 됐을까요? 26, 7, 8, 9 네 문제 살펴볼게요. 아니다. 얘네들 딱 2분만 드릴게. 축전기를 구성하는 두 전극, 밑에 그림 보면 A하고 C 중 하나만, A만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 상부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죠? 정전 용량의 기본값은 부도체에 축적된 전하의 양에 반비례한다. 위로 올라갈까요? 정전 용량의 기본값 여기 봅시다. 수분 유지 기판의 분극으로 인해 상하부에 더 많은 전하가 축적이 되는데 이때의 값이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 됩니다. 전하가 많이 축적이 되면 기본값도 늘어나겠지. 그러면 이건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죠. 이렇게. 2번 틀려. 비례합니다. 전극에 축적이 되는 전하의 용량 변화를 이용해 습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첫 번째에 있을걸요? 여기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인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습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3번 맞는 얘기지. 4번 감지된 정전 용량이 일정 값을 넘으면 센서와 연결된 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일정 값을 넘으면 기계가 작동합니다. 어디에 있을까? 일정 값을 넘으면 기계가 작동합니다. 여기 있다. 감지된 정전 용량의 일정 값을 넘으면 센서와 연결된 기계를 작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4번 맞는 얘기지. 5번 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하를 전극에 저장할 수 있는 장치 밑줄 긋고 세 글자로 줄일까? 뭐라고? 전하를 측정,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장치. 여기 축전기.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 축전기. 밑에다가 축전기 이렇게 쓰면 끝이지. 됐을까요? 27번 문제가 의외로 제일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보면 답이 없죠. 물 분자는 A를 통해 축전기 내부로 유입이 됩니다. 맞는 얘기지. 그러면 A에서 B 요렇게 해놓고 물 분자 전원이 공급되면 B 내부에 있는 분자 간의 경계에서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화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극. 분극은 밑에지. 전원이 공급되면 A와 C에는 서로 다른 전하가 모입니다. 맞는 얘기지. 포인트는 여기에요. 서로 다른 전하가 모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 있어? 전원이 공급이 되면 어디가 있냐? 여기 일단 아까 봤던 거
기판 내부의 분계 내의 경계한 위치에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가 되고 이렇게 서로 다른 전하가 모이게 됩니다. 어디가 있어? 각 분자 내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양전하 쪽으로, 양전하를 띠는 게 음전하 쪽으로 서로 다른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야기도 찾으러 가야 되겠지. 여기 있다. 한쪽에는 음전하, 한쪽에는 양전하가 분포가 됩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3번 맞지. 2번, 3번 맞는 얘기지. 4번이 아마 제일 쉽게 지워졌을걸요. AC는 도체, B는 부도체라고 확인했으니까 4번 맞지. 틀린 건 5번. A와 C로 사용된 형성된 전기장으로 인해 B의 전기가 흐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다시 한번. B는 부도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전기 안 통해 B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의외로 쉽다 답은. 28번 보러 가죠. T1과 T3에서 수분 유지 기관에서의 유전율이 다르겠군. 다르지. 유전율이 다르니까 정전 용량도 변하죠. T1에서 수분 유지 기판을 유지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원자핵과 전자는 분자 내에서 재배열되어 있을 겁니다. 전원 공급하면 재배열됩니다. 맞지? T2, T3에서는 확 늘어났지. 물 분자 내부의 산소 수소가 분극이 될 겁니다. 오케이, 맞지? 그러면 T1, T2에서 다시 분극 한 번 더 쓰면 돼. 사실은 쓸 것도 없어. 이미 옆에다가 썼거든요. 분극된다고. T2, T3에선 상하부에 축적되는 전하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 유입된 물이 있으니까. T4에서 수분 유지 기판에 일어났던 분극이 사라진다? 아니요. 분극은 언제 시작돼?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돼. 전원 공급하면 분극 일어나. 분극이 더 많이 일어나냐 적게 일어나냐 그 문제인 거지. 가의 이유는요. 요게 답입니다. 산소와 방막 소재 간의 전기력이 인력보다 크니까. 정답은 5번. 수분 유지 기판과 방막 소재와 물 분자의 산소 원자가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방막 소재와 물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크니까. 전기력이 인력보다 크니까. 정답 5번. 끝. 됐을까? 네, 잠시 정치.